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 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첫 번째, 계엄 반대.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세 번째,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 18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김문수 후보님의 몫입니다. 김 후보님의 결단을 다시 요청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지금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현장의 유세에 참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어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네. 며칠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이제 저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시겠거니 했는데 또 공교롭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 글을 썼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썼다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원래 쭉 생각하고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저런 부분과 상관없이 본인이 또 유권자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지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시점이 또 공교롭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좋은 결단을 잘 해주신 것 같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또 이번 주 월요일이 첫 번째 유세를 시작했었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당에서 한동훈 어디 있냐 불러 나와라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그랬죠. 한동훈만 없어지면은 모든 걸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줄 알고 했는데 하루가 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만 찾아요 이제는 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덕수 왜 안 찾냐고. 한덕수도 그러니까 된다며. 양심을 좀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야지. 아이, 한동훈 후보도 동의합니다. 라방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나 찾지 말고 당신네들이 좀 알아서 하라고. 한동훈 없으면 만구 땡일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렇죠. 이러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참 딱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본인들이 할 일은 명확하게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저 세 가지. 그렇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선거 운동을 돕겠다 안 돕겠다 이거를 떠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야만 내일 토론에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라는 저 거악을 상대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게 맞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만큼 국민의힘과 당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더 다이나믹해지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랑 같이 안 있고 싶을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지금 유세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랑 같이 있으면 아마 네. 너무 언론인이나 맞습니다. 군중들이 한동훈 후보만 과연 따라다닐 후보는 거라서 누구인가? 따로 있는 게 나아요. 김문수 그러니까. 후보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네. 한동훈 맞습니다. 후보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런 유권자를 만나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찐윤들이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는 우리 국힘 당원들 계속 우리 한동훈 후보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참 안타깝지만도 한동훈 후보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참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된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거죠. 친윤들끼리 혹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 동안 유세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딱 뛰어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와 한동훈 대표가 뒤늦게라도 같이 참여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를 확실히 좀 차별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 너무나 당연한 그게 얘기죠.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보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걸 보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누구도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죠. 봤으니까. 점점 신뢰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리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너 나 따라와. 너 내 밑에서 일해. 이렇게 한다고 요새는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고 그 지지자들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고 따라가는 거지 강제로 한다고 우리가 그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본인들의 그런 이제 신뢰나 이런 네. 것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직책을 갖고 움직이실까? 또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대위에 뭐 같이 합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그런 직책을 맡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페이스북만 봐서도 우리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했듯이 네. 우리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쓰는 건지 탈당한다는 소식을 상관없이 나는 후보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건 후보의 몫이다. 이제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혹시라도 후보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다. 결정권은 후보에게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대로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장애로 나가겠다 이제는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대위 직책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원하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아마 선대위와 보조를 맞추는 것과는 달리 따로 어떻게 당협이라든지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이재명과 싸우는 네. 그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어떤 분들도 계속해서 직책을 맡기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네. 거 그리고 네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따로 다니는 것이 네네. 아마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죠. 그러시는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선제적으로 맞아요. 윤석열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왔듯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만나서 그 부분은 사실 내가 좀 그렇다. 조만간 자진 탈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계엄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탄성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지금 우리가 이제 거구적인 어떤 자통당과 이런 부분들이 왔는 것은 선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임명을 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선대위 조직을 좀 해서 한 전 대표의 뜻에 따라서 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무것도 행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당적 정리 문제가 이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 윤석열 싸움인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미국가 있는 홍준표하고 싸우려고 하고 지금 열심히 해서 70만 명씩 선거운동하고 있는 라방을 해서 잘하고 있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과자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시비나 얘기하고 걸고. 네. 이렇게 프레임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김문수의 몫이고 네. 나는 이재명과 싸우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잘 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왜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지금 선대위가 윤석열 선대위하고 똑같습니다. 찐윤들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이 그렇죠. 선대위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 한동훈 후보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주어지겠습니까? 이용만 그지? 당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용당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도 찐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번 보십시오. 장례차를 데리고 들어오고 석동리를 데리고 들어올 때는 이 싸움을 이기겠다는 것보다 뭐죠? 당권의 욕심이 더 많잖아요. 그걸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 세력을 견고하게 해놓잖아. 그죠? 그게 욕심이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 한동훈 후보는 그게 아니다, 그지? 우리는 분명히 질 수 없는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런 명확 안타까움이니까 그쵸. 우리 좀 분리해서 음. 우리는 맞습니다.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음. 명확하게는 그러니까 음. 진짜 명확하게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거 유세에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이 전 대표가 얼마나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인지 이제 모든 이 정당에서 또 이제 친윤이든 중진이든 하여튼 그걸 좀 인정하고 맞습니다.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화합하고 함께 우리가 보수 정당을 살리려면 한동훈밖에 없구나를 좀 인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도 좀 합쳐지고 융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한테 이 정권을 떠다 바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함께 경쟁을 했었고 또 우리도 사실 극우들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제를 좀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좀 합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난 걸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네네네. 지금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의 유세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온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 이재명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한동훈 후보가 계속 쭉 냈어요. 그리고 그게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홍준표 후보는 미국에서 계속 우리 당을 폄하하는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하고 나경원 후보는 뭔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발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 돌아와서 선거운동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과 싸워서 잘못된 입법 독재가 사법을 통제하고 잘못하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지고 국가를 독재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사람은 결국은 그렇죠. 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네. 다음 주에 나갔을 때 네. 김문수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가 너무 세게 또 실릴까? 또 이러면 또 그런 일부분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크게 실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또 네. 많이 보이잖아요. 더 실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것이 이재명을 향한 비판이라면 크게 실려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수 진영이 사실 지금 다 맥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맞습니다. 된다면 진짜로. 예, 그 좋을 것 부분이 같아요. 맞는 게 뭐냐면 저조차도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가 잘만 하면 될 수도 다시 있지 일어날 수 않을까? 있겠구나. 네, 그런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는데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김준호 대변인 오시면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왜 TK하고 PK에서도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어쨌든 가족분들도 다 부산에 계시고 네. 친구분들도 많으시니까 부산의 실제 민심이 좀 느껴지는지도 궁금했어요. 특히 PK 민심이 그러니까 많이 부산 흔들리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이 좋아.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줄까.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도 이제 몇몇 개가 나오고 있고, 네네. 네. 어제 한국갤럽에서 나온 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음. 사실 이재명 후보를 좋아서 찍는 느낌보다는 국민의힘 저것들 안 되겠다. 그렇죠. 정신 좀 차려야 맛좀 돼라고 봐라. 해서 맞습니다. 국민의힘에게 회초리가 아니라 이제 몽댕이를 드는 거죠. 몽댕이. 좀 맞아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이거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같은 분들은 어쨌든 바닷가에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사나이 기질, 음. 의리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후보 날치기 사건, 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긴 했는데 언론에서. 후보 날치기 재밌다. 그러니까 네. 도둑질을 하려다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질려버린 거죠, 이 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가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그 심리가 작용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럼. 표가 조금 더 가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불쾌해들하죠.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 불쾌해. 그리고 우리를 뭘로 안 거야. 맞아요. 약간 그다음 TK 무시당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워낙 국민의힘 자체가 DK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일 때는 70% 후반대를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직전 대선에는 20%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마의 30%를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TK도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라고 하니 17일부터 무슨 뭐 사죄의 릴레이인가요? 반성의 릴레이인가? 아,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이고야. 자체가 진짜. 너무 자기적이고 음. 보기 안 좋죠. 오히려 더 꼴 보기 싫은 행동이거든요. 진심이 닿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아직도 진심이. 절하고 다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큰일 났어. 근데 이렇게 된 우리 과거 한 6개월 전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으로 갈 때는 우리가 다음 대선에 굉장히 희망이 많았습니다. 네, 네. 국힘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민주당은 일극체제 맞습니다. 이재명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는 누구 있었죠? 크게 많은 저작거리에서 얘기했는 잠룡 네 네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누구죠? 한동훈. 네. 두 번째 오세훈. 네. 세 번째 홍준표. 네. 네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안철수. 네. 이 잠룡들이 맞습니다. 아까도 저 후보 날치기 사건 없이 플레이를 좀 잘했으면 이것이 흥행을 잘해가지고 네, 컨벤션 맞습니다. 효과까지 타고 이러면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우리가 멋진 결과를 음. 만들 수 있었어요. 네. 예. 왜? 상대는 일극체제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지? 오세훈이는 중간에 날치기 한다는 걸 알았잖아. 네. 그래서 설거물이 빠져버렸잖아. 네, 네. 갑자기 50명의 내 병풍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음.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리고 네. 이런 걸 겪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저 김준호 대변인이 얘기하는 부산 시민들이 이 날치기 네. 하는 이 야바이 당, 네. 뭐 옷에 심하면 저작거리 그래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야바이 당이라고. 이 야바이 당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 그죠? 국민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네. 맞아. 이재명 씨가 선거판에 늘 하는 얘기 있습니까? 옷에 나가서 하는 얘기 뭐지? 여러분, 우리를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세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네. 그지? 맞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저런 야바이 당을 하는 겁니다. 새벽 그러니까요. 3시에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주체가 되지 못했고 당의 주인 노릇을 못해가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도구로 써야 될 국회의원을 우리가 국회의원의 도구로 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음. 만들어야 돼. 가야 세대 된다. 교체, 시대 교체, 정치 정치 교체를 교체를 위한 통해서 우리 탁하셔도 흥분했어. 네. 제가 치고 들어갈게요. 알았어, 탁하씨.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다. 그렇죠? 갑자기 막 손을 들고 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거 아, 해야 돼. 쇼타임에 이 제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부엉입니다. 정박. 이게 네. 부엉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통해서 그 국민의힘을 네, 제대로 확 바꾸고자 노력하는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